뉴스공장의 공소취소 거래설도 신문 지면을 다 세세히 우린 봤기 때문에 아는 건데 조선일보 과도한 프레임을 건 건 사실 조선일보 제목 자체만 보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의 언론이 대부분 다 다뤘습니다. 그 발언 자체가 워낙 이렇게 정권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 진위업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다뤘는데 뉴스공장도 그 문제가 이제 위기로 닥치니까 조선일보를 키워서 프레임화를 안 시키면 본인들이 역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어망을 쳤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저도 근데 이 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재래식 언론이라는 비판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저도 기자로서 반성해야 될 지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그들은 정말 순전무결하고 비평가로서 합리성과 그 일관성과 정확성을 갖고 있는가를 이 보시는 분들께서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도 재래식 언론이 무조건 맞아, 다 맞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우리도 당연히 틀릴 수 있잖아요,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비판함에 있어서 그들도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재래식 언론을 우리 시민들이 이제 멀리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도 기능을 꾸준히 해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평 측면에서 약간 불비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때로는 시민들은 관점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는데 그럴 때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배워왔던 것들이 너무 양비양식적인 측면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A와 B를 균등하게 보도한다거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재래식 언론을 굉장히 불신하게 된 계기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의 그 뉴미디어 지형에선 적어도 재래식 언론이 유튜브란 도구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권력 관계에서는 우열을 정한다고 한다면은 열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할 말을 또 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정도로 하는 거고 사실 두 분의 방송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용기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우회의 지위를 점한 그 화자들을 상대로 굉장히 명쾌하고 통쾌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용기와 배포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뭐냐면 하반이라서 그래요. 아니 지금 이불쇼나 겸손 공장은 기존 레거시 모든 미디어를 합쳐도 거기보다 조회수 안 나옵니다. 안 되죠. 유 작가의 지적이 맞아요. 맞아요. 그 다 합쳐봤자 조회수 빈약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거는. 하고 의제 설정 능력에 있어서도 지금 지난주 일주일 동안 우리 ABC 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다 빨려 들어간 거야 지금. 매불쇼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거시가 다 합쳐도 그들의 그 영향력, 그러니까 기존의 유 작가가 예전에 표현했던 방식대로 하자면은 그 겸공 권력, 매불쇼 권력을 우리가 못 이긴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겸공 권력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공치 거래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조치를 한다고 하고 정청래 대표가 출연을 했죠. 그 정도인 상황이면 저는 출입처를 이제 민주당 출입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당 출입을 언론사가 하는 게? 네. 민주당보다 더 센 곳이 있는데 거의 청와대 바로 아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미디어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견제를 해야 된다. 매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워낙 이제 그 보수 언론의 힘이 득세를 할 때는 우리 같은 이제 진보 언론 영역 안에서는 미디어 출입이 굉장히 중요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그런 그 족벌 언론의 권력이라는 게 약간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미디어 담당 기자가 슬쩍 이렇게 포션이 줄었거든요. 지금 반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로 뉴미디어 중에서도 큰 스피커들의 권력이 세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를 감시하는 기성 언론의 그 잣대나 시각도 그 빅스피커들을 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식의 포문을 이슈 전파사가 잘 열어준 겁니다. 지금 보면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그 용기와 배포가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여기서 김정은 기자가 말한 게 기본이고요. 사실은 월급에서 나옵니다. 저희는 제도권의 영역에 포섭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도권의 역할이라고도 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다른 언론사가 하는 유튜브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동접자 20명이 볼 때나 지금 이렇게 동접자 아마 1만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제 주머니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월급 받는 사람이 직장이니까. 20명이 들어오시든 10,000명이 들어오시든 사실 달라질 게 없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하는데 그냥 일이니까 그게 저널리즘 정신은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거지 딱히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건 없습니다. 얼굴 팔리는데 돈이 안 되잖아요. 얼굴은 엄청 팔리는데 그렇다고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본인은 얼굴 팔리는 게 A 아니야? 엄청 그걸 관종이잖아. 우선적으로 아니 좋아하니까. 저는요 네. 맨 처음에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도 전 유튜브 하는 거 싫어했거든요. 아 처음에는 애초에 유튜브 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리고 출연하는 것도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김지은 사장님과 인연이 있어서 부탁이 들어와서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하게 된 거지. 원래 저는 유튜브 하는 거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아 있었어요. 지금 하던 얘기를 약간 이어서 좀 여쭤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영 내에서 가장 큰 스피커라고 한다면 뉴스공장과 매불쇼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뉴스공장과 매불쇼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색채에 있어서는 김어준 뉴스공장이 훨씬 세죠. 거기는 검찰 개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되게 센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본인 그리고 입으로도 하죠. 네, 하기도 공장장이. 하고 네. 더 색채가 더 드러나는 편이고 매불쇼는 뭐랄까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사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대세를 따르는 한국일보 지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색채가 옅긴 합니다. 아 대세 추종적인 네. 느낌이 좀 있다 네. 이런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색채가 네. 그쪽보다 좀 옅죠. 네. 였고 네. 우리 김동 기자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불쇼가 정치적 색이 조금 더 옅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뭐랄까 사람들이 친숙하고 좀 부담감 없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서 발신하는 메시지들을 흡수되는구나. 흡수되는 네. 그런 역할이 있다고 보이고 그 두 역할을 되게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매불쇼는 되게 예능적인 요소가 재밌잖아요. 전공보다 네.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딱히 비판하고 싶고 그러진 않아요. 저도 비판하라는 게 아니고 두 채널이 워낙 인기 있는데 그쵸. 사실 다른 구석이 많은데 서로 다른 이유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차이에 대한 진단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네. 거에 대해서 근데 인지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다. 여기가 그 웃음과 재미가 있지만은 분명히 여기도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보시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모 의원님이 그러셨는데 원래 이제 겸공 출연 많이 했잖아요. 겸공 시간대가 이제 7시부터 9시입니다. 그리고 매불쇼가 2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도권 사람들은 겸공을 많이 듣긴 하는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밭일 하시거나 농사 일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바쁘시니까 아침에 바빠서 잘 못 네. 듣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매불쇼는 2시부터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딱 이제 점심 먹고 들을 시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에 따라서 매불쇼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것도 흥미로운 분석인데, 그러니까 지역과 어떻게 보면 도농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시청자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하는 의원들도 그런 지역적인 고려에 의거해서 어디 나갈지를 더 우선순위를 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레거시나 재래 언론 입장에서 서글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집권 여당의 대표를 인터뷰하는 게 사실은 모든 언론사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 대한 자기 기호가 굉장히 분명한 정치인 중에 하나예요. 네. 그거는 안 나가는 언론사도 심지어 있고 그리고 진보 언론사 중에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층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중요한 순간에 뉴스공장에 나가고 매불쇼에 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장면을 보면 정치부 기자들은 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나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불과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대통령 관련해서 공소취소 관련 가짜뉴스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모르겠어요. 진솔한 사과. 언론사 사주로서의 사과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한 상황에서 갑자기 거기 나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형식 자체가 문제였고 내용에 있어서도 마치 본인이 다 정리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요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개혁 과정이 요란하지 않았습니까? 시끄러웠죠. 사실은.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본인이 사실은 요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네. 이번에는. 네.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조율 과정에서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수기가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수기 과정이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부한테만 한 얘기겠습니까? 당한테도 한 얘기지. 의총을 6번이나 하고 당정 합의안을 다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그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책임은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도 있겠지만 네. 정청래 대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싹 빼놓고 조용하게 개혁이 됐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좀 황당했습니다. 형식과 내용 다 이상했다. 저는 여당 대표가 아마 국가의전서열이 한 6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사유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유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언론을 통해서 뭐 기자간담회라거나 인터뷰라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공공을 통해서 전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메시지가. 근데 경공 나가면 경공 안 보는 사람들한테는 여당 대표의 메시지가 닿기가 힘들어요. 물론 그렇죠. 저희가 그걸 받아서 쓰는 경우도 네.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을 거기에 집중하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연히 뭐 인터뷰는 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되게 궁금한 거는 김어준 씨는 자기를 언론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언론과는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재래를 붙여야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런 거 네. 자체가 되게 모순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랄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행동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민주당 중심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금 현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래 언론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못지않게 많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이 조중동에 대한 배신감, 반감을 사석에서 많이 토로들 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유튜브로 간다. 뉴미디어 중심으로 인터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예.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네. 장동혁 대표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나가거든요. 이제 그 종편도 나가고 뭐 인터뷰도 요즘 하는 거 들어서는, 예, 네. 요즘 들어서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보수 정당의 그 배신감이라기보다는요. 장동혁 지도부의 배신감인 거죠.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노선에 대한 그 비판과 질타에 대한 배신감인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정확하게는 네. 장동혁 지도부가 스스로 느끼는 그렇죠. 배신감인 거다. 네. 역시 여전히 보수 정당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재래 언론에 대한 존귀한 대접들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느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예. 소고기를 사줍니다. 이러면 굉장히 오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아니, 소고기는 자주 사줘요. 그 제가 국힘 출입할 때만 해도 네. 제가 그때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그 한국일보라는 매체로 출입을 할 때 있어서 국힘을 출입할 때 뭔가 당에서 이게 받는 어떤 그 네. 대우나 뭐 취급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A급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 보수 정당이 한국일보를 대하는 태도를 기자로서 느껴보니 그러했다. 저는 약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조선일보 아침에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네. 그거를 두고 공개회의 최고위 발언이 쫙 시작되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쭉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정보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무력감을 많이 느꼈는데 이게 제 변명일 수도 있고 네. 진짜 구조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지금 김재현 기자가 민주당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김어준 씨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보다 적지 않을까?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 김어준 총수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도 훨씬 더 수용성이 많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진단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진다에서 그 조선일보 국민의힘에서의 조선일보와 민주당에서의 김어준 씨의 위치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네. 과거. 그렇죠. 과거에 그런 말씀 해주신 건데,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이제 저도 방송 때문에 그 보수 유튜브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고성국 TV를 제가 보다 보니까 재밌는 접근인데, 우리는 지상파하고 종편 하나 긋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네. 기자들도. 근데 고성국 TV에서는 그러니까 본인들과 이제 그 기존의 방송과 신문을 단층선을 그으면서 지상파 종편을 묶어서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우리 시청자들은 그런 거 안 본 지 오래되지 않았냐는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조중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스탠스를 취하는 거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미디어 지형이라는 게 격변인데, 저는 이제 주로 진보 진영에 있는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 뉴미디어와 기성 언론의 단층성을 생각했는데, 똑같이 보수 진영 안에서도 이미 그런 식의 분화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고, 영향력의 측면에서도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대중적인 지지율은 낮지만은 강고한 당원 중심으로만 형성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보수 유튜브가 끼치는 영향이 우리가 뉴스공장 매불쇼 얘기하는 거 못지않다 이런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거 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어쨌든 간에 기자들의 취재
입장에서 보면은 기자들이 취재할 때 얼마나 참고하고 쓰느냐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민주당을 한 3년 전 정도 취재를 네. 했었어요. 그때는 아침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국민의힘을 취재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고성국 TV는 덜 봤어요. 아, 고성국으로 시작하진 네, 않는다 네. 우리가 지금.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확실히 전개가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아, 정확히 그리고 맞는 말이네. 네. 그리고 최근에 특히 진보 평론가들이 차 문을 열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딱 여니까 그 형 차에서 고성국 TV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 진짜로?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미치느냐?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적지 않게 미친다. 최소한 김민수 최고위원,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네. 뭐 이정현 위원장을 추천한 게 고성국 씨라는 지적도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딱히 반박은 없었고요. 예, 뭐 그런 점을 봤을 때 점점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늘 선거가 기점입니다. 선거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좀 살펴봐야 되고 네. 그리고 아직까지 그러면은 보수 정당 내에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가 갖는 위상과 뉴미디어 고성국 TV가 갖는 위상을 비교하면은 아직까지는 뉴미디어 못 미친다? 레거시가 네. 아직까지는 위에 있다라고. 아니 근데 보여요. 왜냐면은 저희 회사는 이제 우리 기자니까 아침에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지상파 라디오들 대체로 모니터링을 하고 다 이제 올리잖아요. 녹화문 올리고 요지 정리하고. 근데 뭐 뉴스공장과 그리고 매부쇼에 중요한 사람 나올 때 정리하는 게 거의 공식이 됐어요. 그 여당 출입하는 기자한테는. 근데 아직 고성국 TV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레귤러하게 매일 듣고 올리는 그런 상황은 한국일보도 지금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저도 아닌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의 주류가 저는 민주당이 된 것 같아요. 민주당이 먼저 그 고성국이 올라오고 지금 요 갈등 과정을 한 5년 전에 이미 겪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뉴미디어가 여긴 잡아먹은 거고 이미. 네. 거기는 이제 아직까지는 헤게모니 다툼이 있는 거고 이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기사를 쓰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매체에서 말한 거를 인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어떤 보수 성향의 유튜브 매체에서도 뭐 인터뷰 전문을 올리면서 저한테 막 보내줬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예. 그러면서 자기들 인용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정치인이 아닌 다음에야 예를 들면 대표 뭐 사무총장 정도급 되어도 가급적이면은 한 언론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한 유튜브 방송으로 표현을 하지. 거명하지 않고 네. 실명을. 약간 네. 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보수 진영도 뭔가 유튜브 세가 확장이 되면서 그런 식의 분위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예, 요 맞습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